Dude, your attention needs to be on this. This is the target. It's not the watch, it's not the car, and it's not the vacation. It's freedom. 인생의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명품 시계, 스포츠카, 휴양지, 여행 이딴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정하라고. 매일 돈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 일했다는 거야. 늙어서까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언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나눠서 써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그딴 걱정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겁나 영업하고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니까. 어린 시절 지긋지긋한 약물 중독자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성공할 수 없다는 평가를 뒤로하고 부와 성공을 향한 집착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결국 성공한 사업가와 8천억 자산가로 변모해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마인드셋 영상과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있게 전해주는 동기부여 씬의 겁나 센 캐 그랜드 카돈. 오늘 영상은 제가 그랜드 카돈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의 유튜브 채널의 대표 영상이자 업로드된 후 5년 동안 70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그의 사무실 직원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줬던 레전드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제가 그랜드 카돈의 거칠고 직설적인 하지만 통쾌한 화법의 느낌을 잘 살린 더빙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100억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다소 한국의 소득과 물가 상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랜드 카돈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들을 이해하기엔 너무 훌륭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선별해서 영상에서 계속 보고 표현하고 다듬으면서 더빙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큰형님의 뼈때리는 충고를 듣는다는 마인드로 한번 그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회사 영업팀과 미팅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친구들은 매일 전화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친구들은 제가 오늘 영업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다면, 우리가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아마 절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영업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거절당하는 거, 수많은 장벽,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에 의한 멘붕을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힘들다고 느껴질 겁니다. 영업은 정말 힘든 일이긴 합니다. 마치 배우가 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래도 왜 사람들이 100개의 오디션까지 보면서 배우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뽑아주지 않고 스스로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지망생들이 그 길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제군들, 오늘은 내가 영업이 아닌 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왜냐면 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판매 실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100만 달러, 대충 말해서 10억. 3조 자산가 피터 틸은 이런 말을 했어. 10억대 부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 부자, 20억 부자, 30억 부자, 40억 부자 이런 자산가들은 미국에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하물며 별거 아닌 긴급 상황, 이혼, 뭐 살다 보면 생기는 중대한 소송, 비즈니스 소송 같은 거, 뭐 이런 이슈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네들의 자녀들은 언젠가 대학을 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하면서 느끼는 이런 거절과 절망, 좌절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야. 그러려면 우선 우리는 돈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야 돼. 일단 지금부터 내가 계산을 하면서 설명할 건데 10억으로 대충 맞춰가지고 얘기해볼게. 참고로 난 이 작업을 34살에 한번 해봤어. 자, 10억. 만약 너희들이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그러니까 자네 몇 살이지? 27입니다. 오케이. 만약 27에 10억은 있는데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언젠가 47세가 될 거고 65세가 되겠지? 자, 27세의 자네가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없이 한 달에 400만 원을 사용한다면 10억이라는 돈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충 한 2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럼 너흰 어디에 살고 있을 것 같냐? 한 달에 400만 원을 쓴다면, 응? 생각해봐. 한 달에 딱 400만 원을 쓰는데 다른 소득이 없고 사회보장 시스템은 붕괴되어 있을 거고 의료보험도 붕괴되었다고 가정해보자고. 근데 뭐 이건 어차피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암튼 그게 언제인가인 시간의 문제지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일이야. 암튼 25년 동안 매달 400만 원을 쓰다 보면 넌 어느덧 52세가 되어 있고 거지가 되어 있을 거야. 느낌 알겠지? 자, 한 달에 400만 원이면 한 주에 100만 원씩 쓴다는 거고 아마 90만 원 정도는 식료품비로 나갈 테니까. 그리고 집세는 얼마야?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럼 12년밖에 안 남은 거야. 자네가 10억이 있어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자네가 10억이 있어도
사람들은 10억이 있다고 하면 와 10억 진짜 부자네요 이런다고. 근데 부자는 무슨 아니야. 그 사람들이 무슨 부자야. 그 사람은 지금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왜냐? 추가 수입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너희들은 돈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47세라면 62세까지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65세라면 그럼 언제든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뭐 직장을 잃는다던가 그 전에 소득이 없어진다던가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 덮친다던가. 내가 여기서 계산한 거에는 심지어 인플레이션은 반영도 안 했어. 이 계산은 모든 게 그대로라는 가정하에서 한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집 렌트비도 안 오르고 자동차 할부금도 안 오르고 아무것도 오르지 않는다? 이건 절대 불가능이야.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이라고. 근데 문제는 아무도 방송에서 10억 자산가는 사실 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산층이다라는 얘기를,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 계산을 33살에 해봤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팍 든 거야. 그래서 바로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그래서 100억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오케이? 100억이면 새로운 수입이 없어도 아마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100억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것 같아? 10억은 좀 부족하다는 걸 내가 좀 전에 설명해 줬으니까 기억할 거고, 너희들이 1년에 4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25년 후에는 어쨌든 10억을 모을 수 있겠지? 근데 8천만 원을 매년 번다면 반으로 줄어서 12.5년이 걸리겠지. 그럼 만약에 1년에 1억 6천만 원을 번다면 6년이 걸리겠지? 오케이? 그것도 아니면 1년에 10억을 한 방에 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계산부터 해보라고. 계산도 안 하니까 잘못된 목표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목표를 세우라고. 너랑 너의 배우자랑 같이 제대로 된 목표를 일단 세우라고. 이해했어? 그리고 맨날 이딴 소리들 좀 하지 마. 아, 난 이 차가 너무 좋아요. 새 차 사러 갈 거예요. 이게 제 목표예요. 내 말은 이런 게 아니잖아. 응? 인생의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명품 시계, 스포츠카, 휴양지, 여행 이딴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걸 정하라고. 응? 설문조사를 해보면 부자들의 67%는 자동차나 보트 여행 같은 물질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했다니까. 매일 돈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 일했다는 거야. 늙어서까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언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나눠서 써야 될지, 뭘 사야 될지 그딴 걱정하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겁나 영업하고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알다시피 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시작했어.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할 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집중하면 할 수 있다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매일 확인하는 거야. 너희가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다면,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너희들이 목표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니까. 자, 두 번째, 너희들은 노동소득을 제대로 바짝 모아야 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니까 잘 들어봐. 오케이?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자, 앞으로 너희들은 월급 받으면 각종 카드값이나 사용료 지불하는데 다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체 월급의 40%를 계속 모아가야 돼. 그리고 이거 실천하잖아? 너희들 부자 된다고 내가 진짜 장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소득의 40%를 모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만약 너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면 그 중에서 400만 원을 너희를 위해서 빡시게 모아.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냅두지 않을 거야. 정부는 너희를 믿지 않거든. 와, 쟤네가 돈 다 써버리기 전에 먼저 받아내야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국세청 놈들이 원천징수로 40%, 그러니까 400만 원을 일단 월급에서 먼저 챙겨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국세청한테 400만 원을 세금으로 뜯기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400만 원을 어떻게든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야? 남은 돈은 200만 원 뿐이잖아. 그럼 그 돈으로 한 달 사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배우자랑 같이 계산을 해야 한다고. 이런 계산을 미리미리 계속 해놔야 새 차를 사러 가려고 할 때 새 차 살 돈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35살 때 내가 10억 부자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니까. 왜냐면 10억으로는 내 목표에 턱없이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난 여전히 4만 원짜리 싸구려 신발 신고 셔츠가 다 해질 때까지 입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 새끈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요타 캠리 tas어.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어도 캠리 탔다고. 왠지 알아? 난 지금 설명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나는 국세청에 이 잣 같은 세금을 계속 냈다니까. 알겠어?
그리고 매달 400만 원씩 저축하면서 200만 원으로 살았어.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건 200만 원으로 사는 건 겁나 부족하다는 거야. 이걸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빡빡하더라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400만 원은 사실 저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네. 나는 돈을 저축한 게 아니라 계속 쌓아간 거야. 나는 계속 저장을 했어. 계속 비축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 암튼 돈은 저축하는 게 아니야. 알지?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다. 그건 마치 빈 공책 같은 거야. 공책은 우리가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 돈도 똑같아. 돈도 너희들이 잘 활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현금은 왕이다. 뭔 개소리야. 현금은 쓸모가 없어. 왕이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 쓰레기지. 그대로 놔두면 아마 다 사라질 거야. 누군가 묻겠지. 은행 계좌에 너무 오랫동안 두면 돈이 없어진다고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돼. 늘 그래왔어. 너희들의 과거의 기억을 잘 되살려봐. 돈을 은행에 넣고 냅두면 안 된다니까. 마야강 파블로 에스코바 기억나?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도 이거였어. 곰팡이, 벌레, 쥐새끼 같은 놈들이 돈을 다 가져간다고. 그런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계속 오랫동안 짱박아 두지 마. 왜냐면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제로가 될 거라는 걸 왜 몰라? 오케이? 자, 이제 이 개념을 갖고 계산해보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야? 매달 2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볼게. 2천만 원이면 뭔 일이 생길까? 800만 원은 저장해두고 800만 원은 세금으로 뜯기고 이제 4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봐봐. 이게 예산을 짜는 올바른 계산법이라는 거야. 3천만 원을 벌면 1200만 원 저장해놓고 1200만 원 세금 내고 너희들한테 600만 원이 남겠지. 그럼 이제 한 달이면 1200만 원이 모이고 1년이 되면 1억 4,400만 원이 되고 10억이면 14억 4천만 원이 돼서 10억대 부자가 돼 있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두 번째 개념은 40%를 일단 계속 저장하는 거라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파산하기 전까지 투자하는 거야. 뭘로? 그동안 쌓아놨던 40%의 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알을 낳아야지 좋은 거지. 알을 낳지 않으면 그냥 잡아먹는 게 낫지. 안 그래? 마찬가지로 돈도 돈을 만들어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의 목표는 자, 네 번째, 쌓아두었던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자동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인 패시브 인컴이 노동소득을 따라잡을 때까지 투자하는 거야. 겁나 빡신 게임이지.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매달 계속 빡시게 돈을 쌓는 거야.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쭉쭉 담으라고. 언제까지? 원하는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투자할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절대로 확신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아무데나 돈 넣고 잃으면 절대 안 된다. 이 피 같은 돈은 잃으면 안 되는 거야.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세 번째, 돈을 잃지 마라. 그래서 확신이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거야. 은행에다 돈 넣어놓지 말고. 내가 말했잖아. 거기 넣어놓으면 돈 잃는 거랑 똑같다니까. 은행은 너희들한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아. 은행에 둔 원금이 2배가 되려면 833년이 걸릴 거야. 은행 금리로는 833년이 걸린다고. 만약에 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매일 확인해봐. 내가 번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알겠어? 여기 보면 너희들의 최종 목표는 패시브 인컴이 너희들의 한 달 노동소득을 넘어가게 하는 거야. 이해되지? 다시 한번 계산해봐.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제드, 지금 패시브 인컴이 월급 넘어서지 않았어? 매달 11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거봐. 저 친구의 월소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잖아. 연말에 받는 보너스가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제 저 친구는 투자로 얻는 월소득이 월급을 넘어섰다고. 이제 좀 의욕이 생기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 예전 사람들은 빚이 있으면 일할 동기부여가 된다고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에 슈퍼카 할부금 내려고 의욕적으로 좀 일하다가 금방 다시 사그러들 거 아니야. 자, 다시 총정리해볼게. 이거 굉장히 간단하다. 일단 목표 설정. 너희들의 목표가 뭐야? 경제적 자유요. 그래, 경제적 자유. 그럼 숫자로 계산해보면 너희의 첫 번째 목표는 100억이야. 그거보다 낮으면 안 돼.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 첫 번째, 목표를 일단 100억 만들기로 설정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수익의 40%를 쌓는 거야. 그 40%의 돈들을 쌓아서 나중에 시드머니가 될 거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아마 이 과정이 처음에는 겁나 어려울 거야. 미친듯이 고플 테니까. 언제까지? 진짜 수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세 번째, 돈은 겁나 쌓아둔 채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쌓아둔 돈으로는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은 누구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예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어. 그 당시 투자된 돈이 많이 있었는데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내 정책이니까 난 그 정책을 어길 수 없으니까 어머니지만 거절한 거야. 그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은행도 아니고 도와줄 수 없다고. 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 실제로 나도 항상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봐봐. 이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니까. 나도 지금도 계좌에 돈을 쌓고 있어.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이해가 돼? 이게 내가 말하는 거지처럼 산다는 의미야. 돈을 다 소비로 써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투자하기 위해 쌓아둔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곳을 찾아야겠지? 기억하지? 세 번째가 뭐라고? 돈을 잃지 마라. 자동차? 지르지 마. 그냥 리스해. 사는 집? 사지 마. 그냥 렌트해. 소비하는데 아무것도 사지 마.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언제까지? 원금을 잃지 않을 만한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그때를 위해서 잠시만 쌓아두라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면서 상승해서 시간이 5년, 7년, 10년 쭉쭉 흐르면서 드디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게 될 거야. 그게 안전자산이고 매일 일정하게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까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걸 계속 더해가면서 더 크게 투자 수익을 복리로 불려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월요일 아침에 딱 출근해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겠지. 난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번다고. 그래도 항상 빈털털이 거지처럼 행동하고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야. 그럼 이 짓을 언제까지 하냐고? 언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언제든.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 자신의 목표가 달성됐다면. 어릴 적 우리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넌 커서 나중에 꿈이 뭐니? 어른이 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장래 희망 조사, 꿈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묻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계속 생각하고 훈련받고 자라왔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사업가가 되려면, 투자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장래 희망이라는 명칭 아래 직업훈련 교육만 받고 자라온 것은 아닐까요? 자신이 미래에 갖게 될 직업만큼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교육과 이를 위한 투자와 사업의 중요성을 균형감 있게 배우지 못하고 사회로 나온 젊은 2030들에게 전세계 경제 자기개발 분야의 최고의 책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에이, 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걱정 안 해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판단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한 번 늙으면 다시 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산과 빚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가장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이제 70대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또래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로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한창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을 2030 분들께 도움이 되는 투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의 영상에서 보셨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2030 세대들의 큰 실수에 대한 언급은 사실 2030 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앞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어 열심히 살면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체감한 우리 모두에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럼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명 젊은 사람들이 하는 큰 실수가 무엇이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그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젊다는 건 여러분께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곤 훌륭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젊을 땐 많은 것에 재미를 느끼고 삶이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엔 모두 새로운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직장을 원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 책에도 나온 현금 흐름 4분면 차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E는 직장인, S는 자영업자,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 웹디자이너 같은 전문직이고 B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의 사업가, I는 전문 투자자를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사업가나 투자자로 가고 싶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게다가 사업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사업가와 투자자 쪽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있고 나와 와이프는 현재 그쪽에 있으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직장과 자영업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 책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 삶과 목적을 채워줬죠. 내 열정이 아니라 목적을요. 제 목적은 사업가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서 직장과 자영업들에 갇히게 되는데 그럼 그들은 가장 높은 세금을 냅니다. 직장인은 40%, 자영업은 60%, 사업가는 20%. 그런데 투자자는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저는 20대쯤엔 사업가나 투자자의 영역으로 가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고 싶지 않은 것들을 배웠고 하기 싫은 일들도 했어요. 세금도 배우고 부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보험 관련 강의도 들었죠. 그렇게 하기 싫은 것들을 하면서 사업과 투자자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절대 안 할걸요. 그들은 열정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나는 열정을 원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2030들이 하는 큰 실수는 이 두 영역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당신은 뭘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탐욕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돈 버는 걸 좋아했어요. 돈은 없는 것보다 많은 게 훨씬 좋잖아요. 전 바다까지 가보고 부자도 돼봤는데 고를 수만 있다면 언제든 돈이 많은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향한 힘든 과정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자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곳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되는 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2030들이나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직장이나 자영업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투자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싶어 했었던 자산은 자영업이 아니라 부자들이 소유한 큰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영업자는 일을 쉴 수 없잖아요. 노력 끝에 결국 저는 큰 사업체를 소유했고 몇 년 전부터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저는 목표점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대신 제가 좋아하는 자산들에 투자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결국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 그 영역엔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등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제 계획도 그들과 같은 거고요. 여러분, 앞서 보신 영상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던진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인가? 아님 내가 좋아하는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신 분 중에서는 뭘 하나만 선택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투자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얼핏 들으면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유를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보자면, 만약 내가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기라면 직업이란 관점에서 바라보면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장래 희망을 꿈꾸고 그 직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생각만 하게 될 텐데, 이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자산을 빠르게 축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다른, 어쩌면 더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다양하고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꿈꾸고 그 방향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적 소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일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도 우리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기요사키처럼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자신만의 기업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보단 자신이 좋아하는 자산을 빨리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 그게 엔잡러의 길이든 투자나 창업에 대한 공부든 자신이 좋아하진 않지만 월급이 많은 직장으로의 이직이든 그 어떤 것이 됐던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투자할 자금을 더 많이 벌어줄 수단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부자가 되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 그 어려운 시간을 참고 견디고 끊임없이 노력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비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소중한 일을 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영상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선 자신의 노동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영역이 아닌 자신의 자본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가와 전문 투자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길이고, 이 길을 향해 가기 위해선
매우 어렵고 힘들겠지만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일, 싫어하는 일들도 때론 하면서 계속 그 방향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누군간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기요사키 말이 다 맞다고 쳐도 결국 투자나 사업으로 성공하는 건 특출난 몇 명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 잘난 거 칭찬해주자면서 열심히 사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바보 만들어?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인데 젊은 시절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직업을 구하는 데만 열중했고 취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로버트 키요사키의 영상과 제 영상들이 그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한 장기적인 플랜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은 다양하고 모두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만약 부자가 되고 싶은 2030 분들 또는 그런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로버트 키요사키가 던진 이번 영상의 화두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분들께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 멘트를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똑똑해져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해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과의 차이는 그들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알겠죠? 평범한 직장인, 매일 아침 출근했다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저녁이면 퇴근하고 또 다음날 출근했다 퇴근하고 또 출근했다 퇴근하는 이 반복적인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사업을 하면 좀 괜찮을까요? 평범한 자영업자는 어떤가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바쁘게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한 후에 집에 돌아오는 이 삶도 자신이 스스로 고용한 것뿐 직장인의 삶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건데 뭘 유난 떨며 말하냐. 하지만 정말 이건 우리 같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겐 지극히 당연하고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며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직업의 한계를 언급하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게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의 봉건시대나 조선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선택에 의해 고를 수 있는 게 바로 직업입니다. 물론 어릴 때 더 빨리 깨우치고 철들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환경 안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적어도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경로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했고 그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직장인과 자영업자라는 캐릭터는 어떤가요?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리한 캐릭터인가요? 아님 생각보다 별로인가요? 자신의 현재 연봉과 매출 규모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직업의 만족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유리한 캐릭터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 너무 무난한 캐릭터입니다. 직업으로 치면 우리가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선택할 땐 지력, 파워, 안정성, 성장성 이런 다양한 능력치가 있는데 이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라는 캐릭터는 모든 수치가 특별히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무난한 캐릭터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직장인은 안정성이 좀 더 높고 자영업자는 성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 둘은 자본주의 게임 내에선 무난한 캐릭터이면서 이 무난하다는 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특별한 캐릭터는 뭐죠? 예를 들면 국가가 인정한 스페셜 직업군인 의사나 변호사처럼 자신의 스킬로 고액 연봉이 보장되었고 스스로 개업도 가능한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유형이거나 초기 리스크는 높지만 그 리스크를 이겨내고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완성해 사업가의 영역으로 넘어간 캐릭터들이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창출하는 고액의 노동가치나 사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월 현금 흐름이 탁월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업이 갖는 장점을 이용해 부자가 될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과 보너스가 전부인 직장인이나 매일매일의 수입이 전부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재 자신의 구조와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많은 제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체감하며 느껴진 자본주의의 이 법칙,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많이들 체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우리가 어릴 적 많이 해봤던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 같은 게임을 예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공략법을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해봤던 브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은 한국판 모노폴리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자 게임입니다. 브루마블의 모티브가 된 부동산 게임의 원조인 모노폴리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개발된 메가히트 보드게임으로 주사위를 던져 보드판을 이동하며 걸린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많은 건물을 짓고 보유하면서 그곳에 걸린 다른 플레이어에게 임대료를 받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른 땅과 건물을 계속 매입해가면서 게임을 승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일한 구조로 된 브루마블이라는 게임이 1980년대 등장해서 모노폴리보다 더 인기가 많았고 저 역시 어린 시절 브루마블 게임을 많이 하면서 자랐는데 그땐 이 게임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죠. 암튼 만약 우리가 브루마블 게임을 시작했는데 주사위를 던져 어디에 걸리든 아무 땅도 사지 않고 호텔이나 빌딩 같은 건물도 하나도 짓지 않고 주사위만 열심히 던져 더블이 나와 남보다 더 빨리 주사위판을 이동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주는 월급을 많이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한 바퀴 돌고 있을 때 내가 운 좋게 더블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열심히 돌고 또 돌고 세 바퀴를 돌아 경쟁자들보다 월급을 2번 더 받는다고 한들 그렇게 모은 피 같은 월급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월급으로 땅과 건물을 사들이 다른 플레이어의 땅에 걸릴 때마다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다가 어느 순간 땅과 건물을 많이 모은 플레이어와의 급격한 돈의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겠죠. 내가 쟤네들보다 더 열심히 돌았는데? 아,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문제지?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게임에 국한된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투자소득을 절대 이길 수 없고 자본소득은 사업소득을 이길 수 없다는 이 명제는 특정 시기에 바람처럼 왔다 가는 트렌드가 아닌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기본 코딩인 것이죠. 예를 들어 브루마블 게임에서 자기 땅에 호텔이나 빌딩을 짓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 부동산 임대 수익을 만든다는 거니까 투자소득을 거두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를 갖고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까지 설립해서 제대로 각 잡고 진행한다면 이건 사업소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만약 땅이 아닌 유람선이나 여객선, 우주선 등과 같은 브루마블 게임에 등장하는 기업을 소유하거나 그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주주의 권리를 갖는다면 그곳에 걸려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자본주의라는 이 게임에서는 자신의 노동소득을 얼마나 알차게 좋은 자산으로 교환해 자신이 직접 한 바퀴를 돌지 않고도 심지어 무인도에 갇혀 쉬고 있어도 알아서 돈이 나에게 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싸움이고 이런 투자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우리가 열심히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서 보드판을 한 바퀴 돌면서 받는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도록 룰이 세팅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게임에서 유리한 사업가나 월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뛰어난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쉽게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선택했죠? 그럼 이 게임에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캐릭터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더라도 게임을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고 이곳에서 생존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업이나 투자소득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 성공한 사람한테 올라타라에서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을 언급했었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는데 첫째, 상속을 받거나 둘째, 복권에 당첨되거나 셋째,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인데 이 중 원래 부자였거나 잠깐 동안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빼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사업가가 되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많은 리스크와 책임이 따르는 결정이니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방식을 강조했었습니다.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약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직접 사업을 해야 하겠지만 사업을 할 수 없게 이미 직장인과 자영업자 캐릭터를 선택한 사람이더라도 투자를 통해 남의 성공에 올라타 자신의 사업소득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시도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투자는 늘 어렵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다라는 투자의 기본적 속성을 알고 있는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리스크가 없을까를 고민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저녁에 맘 편히 잠은 자겠지만 아무것도 걸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사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지금 세상의 변화에 아무것도 리스크를 걸고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가 무섭다며 원화로 표시된 현금만 들고 있다면 투자의 세계의 언어로는 원화 강세에 몰빵 투자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카지노의 원화 강세 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배팅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역시 무언가에 배팅하고 있는 행위였구나.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배팅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든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투자의 경험을 쌓아가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 자신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의 구루, 현인들의 책과 영상들 속에서 거인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이를 자신의 투자에 연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 채널 리스펙 투자 플랜이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 습관과 마인드, 그리고 투자의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